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면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에게 이 동기부여를 할 때 물질적 보상을 해도 될까?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를 뭐든지 스스로 하게 만드는 법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요, 여러분, 공부에만 꼭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공부든 예체능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분야에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론이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요, 바로 심리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꼽히는 엘버트 반두라, 이 사람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책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반두라라는 이 사람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당연히 외국 학자이기 때문에 원문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과거 경험과 기가 막히게 똑같아서 좀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이 반두라가 누구냐?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로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왕성한 연구를 펼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2021년에 타계하셨거든요. 하여튼 심리학계의 거장이십니다. 나무위키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향년 9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장장 한 세기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다. 논문을 무지막지한 양을 출판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의 방대한 저작들은 가히 후학들을 파묻어버릴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론이 그저 그런 이론이 아니고 이 심리학계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고 인정받는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이분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능력치가 쌓일 때까지는 외부적 보상이 필요하다. 대신 능력치가 어느 정도 쌓였다면 이후에는 자기평가적 동기부여로 넘어가라. 자, 이게 이분의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의 능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외부 보상을 해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외부 보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물질적 보상은 물론이고요, 칭찬도 포함이 됩니다. 칭찬. 자, 유튜브 보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외부 보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시선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됐던 것은 철저하게 이 외부 보상 때문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반두라 역시 이 외부 보상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두라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반두라에 따르면 외부 보상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과업에 따른 보상이에요. 두 번째는요, 능력에 따른 보상입니다. 자, 여러분, 과업에 따른 건 이런 거예요. 단순히 무언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오늘 공부 2시간 하면 게임 1시간 하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혹은 너 오늘 학습지 3장 풀면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보상을 주는 거. 근데 능력에 따른 보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취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번에 너 모의고사 50점이었는데 이번에 70점 맞으면 엄마가 원하는 거 사줄게, 이런 겁니다. 자, 이것도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반두라가 찬성하는 보상이 있고 반대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과업에 따른 보상은 반두라가 반대하고요, 능력에 따른 보상을 찬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보상을 우리가 줄 때에도요, 아이가 무언가를 단순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지 말고 성취를 이뤘을 때 보상을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두라에 따르면 이래요. 우리가 성취에 따라서 보상을 주면은 아이에게 너는 유능한 사람이야, 이런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이의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효능감 뭐예요, 여러분? 나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자기 효능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거 반두라가 처음 제시한 개념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건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 자기 효능감이 바로 반두라에게서 나온 거고, 반두라가 자기 효능감을 강조하는 메커니즘이 이겁니다. 외부 보상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자.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 반두라의 이론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외부 보상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길러지면 아이가 동기부여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두라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이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역량에 따른 보상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역량에 따른 보상은, 이것은 초기에만 활용해라. 왜냐면 어떤 역량이 쌓일 때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좀 지루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량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평가적 동기부여예요. 이걸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내가 달성을 했다면 그 어떤 때보다 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평가적 동기부여라고 부르거든요. 반두라에 따르면 이게 이제 끝판왕입니다. 동기부여의 끝판왕.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통해서 나중엔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왜냐면 다시 말하지만 역량이 쌓일 때까지는 보상이 필요하다. 왜? 왜냐면 그때까지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루하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외부 보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거는 오히려 도움이 되구나. 언제까지? 바로 역량이 쌓일 때까지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기평가적 동기부여를 할 때 팁이 있어요. 팁. 반두라에 따르면 팁이 있는데 첫 번째. 자, 목표는 작고요. 두 번째. 가까워야 합니다. 자,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수학이 50점인 애들이 그 다음에 100점을 목표로 하면은 이거는 자기평가적 동기부여가 작동을 안 한다고요. 왜? 목표가 작지 않고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를 100점이 아니라 60점, 70점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목표가 가까워야 돼요. 예를 들면 3개월 뒤에 있는 시험에서 60점을 받는 거를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당장 오늘 내가 풀어볼 모의고사에서 60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목표가 가깝죠? 그래서 이 자기평가적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할 목표 설정은 목표가 작아야 되고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목표 설정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야든 초기에 외부 보상을 적극 활용하자. 왜냐하면 그 능력이 쌓이는 것은 지루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능력이 쌓였다면 뭘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자기평가적 동기부여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요. 이때 목표 설정은 작고 가깝게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평가적 동기부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오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반두라의 이 이론을 읽고 무릎을 탁 쳤어요. 왜냐면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 이론이 저한테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제가 매번 중간기말고사가 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막 반 1등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제가 높은 점수를 받아오면 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최고라고 칭찬을 해줬거든요. 자, 칭찬 이거 뭐예요? 외부 보상이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로 넘어가서 제가 그 시험 보기 전에 항상 뭐 했냐면 제 부모님과 목표를 같이 합의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저한테 선물을 항상 하나씩 사주셨어요. 제가 원했던 선물이요. 원했던 선물, 그건 뭔가요? 물질이죠? 외부 보상이죠.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 외부 보상에 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보상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보상이 쓸모없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고학년 무렵부터는 이 선물 같은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그때부터 뭐가 중요했냐면 이제 제가 세운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1등 하기로 목표했으면 이제 그거를 반드시 이뤄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해진 거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은 저 자신한테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반두라 이론이 저한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초기에 공부 역량이 쌓일 때까지는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됐고요. 이후에 능력이 쌓이니까 자기평가 동기부여로 넘어가서 이제 부모님께 선물을 제가 받지 않아도 스스로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전교 1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자, 제가 공부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분야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스포츠든 뭐 음악이든 어떤 분야도 상관이 없어요. 이 글을 보신 학부모님들도 꼭 이 동기부여 방법을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